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오늘은 부부 갈등, 황혼의 이혼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사례자께 양해를 얻었고,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은 조금 빼면서 조금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우선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사는 게 너무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 혼자 살았으면 합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불교인이신데, 때로는, 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겨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가야 할지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꼼짝도 않고, 이제 은퇴를 이제 60세에 하셨네요. 꼼짝도 않고 방에만 박혀 있어요. 우린 결혼 초부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그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밤 한두 시에 들어오는 건 예사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참고 살아왔죠.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야말로 출가를 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입니다. 집을 나가서. 네. 출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어디론가 훌훌 털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떠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실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 어, 날이 갈수록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심지어는 70대에도 그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요. 우리 저희 상담센터만 하더라도 70대 노부부께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노년으로 갈수록 이혼을 제기하는 쪽은 대부분 여자분들인데요. 지금 갑자기 이혼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내면에 차곡차곡 불만이 쌓였던 거죠. 불만이 쌓였다가 이제 나이 들고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짐을 덜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신경 안 쓰고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혼이혼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아니, 많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네, 대체로 40대 이후에는 어떤 낭만적인, 육적인 그런 감정이라든가 성적인 만족감보다는 신뢰감, 서로 편안함.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싸우고 살아도 아무래도 내 식구니까 좀 편하게 말하고 좀 편한 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친밀감. 그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보면은 그 스탠버그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이 들어갑니다. 친밀감과 그리고 좋아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열정, 이것이 삼각형의 변이가 정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정삼각형이 아니라 한쪽의 변이 길거나 짧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혼 이혼하신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꾹꾹 참은 거죠. 이분은 이제 불교인인데 자기가 출가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정말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성적인 만족감보다는 서로가 신뢰하고 반려자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서로 편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동등하게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어떤 좋아하는 마음, 그다음에 친밀함, 그다음에 헌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분 사례자의 내용을 보면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사례자마다 내용이 있겠죠. 뭐 폭력이 있다거나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 근데 이제 이분은 폭력이나 외도나 정신적 질병 이런 건 없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성격 차이를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담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혼 이후에 친밀감을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게 이제 정체가 돼 가지고 계속 참고 살아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사례자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헌신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내 삶을 좀 살아야겠다 했는데 남편이 은퇴를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메마른 그런 상태고 또 이분의 경우는 상당히 공허한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존재감 없이 이 세상을 언젠간 떠나야 될 텐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어떤 공통분모, 어떤 취미도 없고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를 좀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력이나 외도나 그런 거는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도 물론 없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냥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니 그렇고 흔히 말하는 황혼 이혼이죠. 네, 이분의 경우는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돼요. 두 분 다 이제 60대 중반인데 정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제2막에서는 내가 원하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 이제 이 남편의 이제 그 경우는요,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 초부터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되죠. 경제권을 쥐고 그것을 통해서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가사도 거부하고 내가 왜 네 밥을 해줘야 되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갈등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 40여 년 동안 있었던 쭉 그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숨어서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고 이 남편이 어떤 제 인생의 제2막에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노년기에는요. 사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60세면은 청년이에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발표한 2015년에 그걸 발표한 것처럼 노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는 60세 그럼 이제 노년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는 55세 이상부터 시니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65세부터 시니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년기에는 역할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건강도 악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오지요. 그리고 많은 요인들이 결혼 생활을 위협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남자분들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남자분들 그렇게 이혼하겠다 잘 안 해요.
네, 항원 이혼은 주로 대부분이 여자 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이들이 출가하고 남편이 은퇴하고 그럼 인생의 제2막을 둘만의 삶을 살아가는 신혼기, 제2의 신혼기를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황혼기에 이혼하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 쪽에서 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인 타격도 오겠고, 그리고 이제 외롭지요. 네, 이제 일도 이제 자기가 몸담아서 일하던 그런 데서 이제 조직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소외감도 느끼겠죠.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절망감을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근데 반대로 인생 제2막을 은퇴 후에 더 멋지게 우리 나만의 삶을 사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황혼의 이혼이 일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버텨온 인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황혼 이혼은 몸부림인데 내가 결혼 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인내했다.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물론 마지막 여생은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먼저 과거를 용서하고 서로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서로가 이제 기대가 달라서 기대의 잣대 이렇게 다 기대를 하잖아요.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또 나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꼭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우리들의 각자의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이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기대의 잣대를 조금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쪽으로 상담을 좀 해 가면서 좋은 점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보니까 많은 거예요. 남자가 술을 뭐 한두 시까지 술을 젊을 때는 이제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의 이야기도 부부 상담이니까 들어봐야죠. 남편의 이야기는 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술을 먹었다.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사례자께서는 남은 여생은 정말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기대의 잣대를 조금씩 조율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할 것인가, 재혼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출가할 예정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과연 제 영상 중에 재혼하신 분들은 이혼보다도 더 많은 그 확률, 이혼이 높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재혼해서 행복하면 참 좋은데 그건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황혼의 이혼을 원하는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례자께서는 마음을 조금 정리를 하고 본인의 기대의 잣대를 내려놓고 본인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번은 무슨 배우고 싶은 욕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뭐 피아노 학원에도 등록을 하고 운동하는 데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어도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문화센터 가면 아주 가격이 싸요. 한 3개월에 뭐 한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들은 65세부터 또 30% 할인이 되니까 3개월에 뭐 한 7만 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그분이 집을 나가는 것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부부가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년의 제 인생의 제2막을 너무 가족들한테 밀착되어서 가족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그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이렇게 소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좀 성장시키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부 갈등, 황혼 이혼에 대해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니드에 맞는 그런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